캘리포니아 직장 내 유급 병가를 확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LA시에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퇴거 신청이 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스크포스까지 결성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한 사법치안당국을 비웃듯 아케디아의 대형 쇼핑몰에서 또다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에서 살던 공장 노동자 출신의 무명 가수가 부른 데뷔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타고 있던 전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10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격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직장 내 유급 병가를 확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유급 병가는 연 기준 24시간 또는 3일입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LA의 경우 6일, 샌디에이고의 경우 5일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유급 병가는 코로나 이후 달라진 노동 환경에 적용하기엔 오래됐고 다른 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워싱턴 DC와 뉴욕, 메릴랜드, 뉴멕시코 등은 캘리포니아주보다 많은 5일에서 8일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레나 곤잘레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616 법안은 조금씩 다른 유급 병가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최대 7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직원 수에 상관없이 주 전역 모든 사업체에 일괄 적용됩니다. So I think it's really vital that we protect our communities by doing this while still maintaining our status as the fourth largest economy. But we can only do that when we're bringing our workforce along. 법안은 지난 5월 주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해 하원에 송부됐고 6월에는 하원 고용노동위원회도 통과해 이제 하원 전체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측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팬데믹 당시 확대됐던 임시 유급 병가가 올해를 기해 종료되면서 여론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반면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이 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유급 병가 확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직원들을 못 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직원들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나와서 일하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또 이렇게 2배 이상으로 유급 병가가 늘어나면은 더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아무래도 많은 한인 업주들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 캘리포니아주나 LA의 유급 병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절반 이상이 모르고 계세요. 타주와의 형평성 그리고 오래된 노동법을 손진하는 차원에서라도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확대안은 현재로선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약 통과되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허리케인 힐러리 여파로 휘발유 수급에 지장이 생기면서 캘리포니아주 휘발유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35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평균 가격이 약간 떨어지며 30일 연속 상승세는 마감했지만 30일 동안 무려 39.1센트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5.30로 지난 23일 중 22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 급등세는 자연재해 여파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와 유가정보서비스국은 허리케인 힐러리 피해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일시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평균 휘발유 가격도 $5.26로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일 정보업체 리포오일은 허리케인 피해 복구가 쉽지 않고 일부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 상승세를 우려해 미리 휘발유를 사는 것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시에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퇴거 신청은 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츠버그에서는 퇴거 통보 중 총격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LA시 감사실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3만 9천여 건의 퇴거 신청 건수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퇴거 신청은 렌트비 미지불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납된 렌트비는 총 1억 5,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90028 헐리우드과 90036, 9001호 집코드에서 가장 많은 퇴거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10지구 퇴거 신청 건수는 3,6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렌트비 미납 연체 금액은 평균 2,600여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피츠버그에서는 오늘 퇴거에 직면한 거주자가 집안에서 총격을 가해 이웃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퇴거 통보가 진행 중 집안에서부터 총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몇 시간 동안 수백 발의 총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의 빠른 초기 대응으로 총격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은 어린이 병원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7.48%를 기록하며 200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는 공급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주들 대다수는 3% 수준이나 그 이하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어 이사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모기지 은행협회는 지난주 5년 변동금리 모기지의 경우 평균 금리는 6.2%로 여전히 높지만 5년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2020년 2%에서 최근 7%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출자들이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것을 고려해 장기 고정금리 대신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낮은 단기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 지역 치안당국이 최근 남가주에 잇따르는 떼강도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떼강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케디아 경찰은 어제 오후 1시 10분쯤 메이시스 백화점 안에서 여러 명의 용의자들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소 5명의 용의자들이 메이시스에 들어가 향수 세트박스 여러 개를 강탈해 검은색 세단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범행 장면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 영상으로 찍혀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는데 영상에서 용의자들은 얼굴과 머리를 가린 채 검은 쓰레기 봉지 안으로 물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매장 직원과 쇼핑객들이 있었지만 떼강도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대담하게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떼강도에 이어 소매치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뱅크 경찰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를 하는 남녀 커플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소매치기 커플은 노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버뱅크 경찰은 가방이나 배낭을 잘 잠글 것과 수상한 사람이 말을 걸 경우 가방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죠. 공장 노동자 출신인 올리버 앤선이라는 무명 가수가 부른 데뷔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이 담긴 가사가 노동자 계층의 공감대를 끌어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노래를 공개한 지 불과 12일 만에 조회수 3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건 물론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가수 올리버 앤서니는 얼마 전까지 집이 아닌 자동차를 숙소로 삼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인 앤서니는 17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했지만 업무 중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겪은 후 10년 가까이 일용직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보드는 어떠한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가수의 노래가 1위로 데뷔한 것은 올리버 앤서니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는 유명해지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며
최근 800만 달러에 계약하자는 업계의 제안을 거절해 화제가 됐고 정치적 성향은 중도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조만간 주일 대사를 현지에 보내 같은 뜻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일본 정부 계획을 여러 차례 지지해 왔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규정한 절차는 물론 안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Japan has coordinated closely, proactively with the IEA on its plans, and they've conducted a science-based and transparent process, one that we're satisfied with.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이후인 오는 31일 람 이메뉴얼 주 일본 미국 대사가 후쿠시마 현을 방문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장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식당과 수산물 시장을 찾는 등 방류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지지를 재확인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해설 기사를 통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견해와 함께 충분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상반된 과학계 입장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ABC를 비롯한 미국 방송들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자세히 전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측의 수산물 금수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고글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독립적인 국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We're less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 plan rather than, the transparency and oversight and the way that the plan was promulgated and pushed through. We don't think it was done in an inclusive manner.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지지 속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국 여론의 관심도는 비교적 낮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바그너 그룹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이 숨졌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여러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동영상입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불길에 휩싸였던 비행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저녁 6시쯤 모스크바를 떠나 바그너 본사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바그너 그룹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륙 26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Находившиеся на борту 10 человек,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погибли. Проведен комплекс следственных действий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ичин авиакатастрофы. 러시아 항공당국이 공개한 탑승자 명단에는 바그너 설립자 예브기니 프리고진과 최측근 드미트리 우트킨이 포함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위대한 사령관을 영원히 기억할 거라는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락한 항공기 잔해에는 대공미사일의 자탄에 맞은 것과 유사한 흔적이 있다며 방공망에 요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프리고진이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1일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을 공개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ЧВК «Вагнер» проводит РПД, делает Россию еще более великой на всех континентах, а Африку еще более свободной. Берем на работу настоящих богатырей.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러시아 군 수뇌부 경질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하루 만에 중단했고 러시아는 프리고진과 바그너 용병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미국의 33개 주에서 중국 정부, 중국 기업체 또는 중국인의 미국 농지 또는 군사기지 주변 토지 매입을 금지하려는 법안이 총 81개 발의됐다고 보도하며 이 같은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 제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의된 81개 법안 중 12개는 알라바마, 아이다호, 버지니아 같은 주에서 법제화됐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법안 대부분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일부는 국가안보 위험 문제가 공론화하면서 초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중국 정부가 군사기지 인근에 땅을 매입하면 간첩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적대적 외국 기관들이 미국 농지를 지나치게 많이 구매할 경우 국가 식량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지난 6월 중국과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염려 국가 국민들이 플로리다에서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연방의회로도 확대됐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3년간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미국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최소 11개 발의됐는데 이 중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으며 일부는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은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들은 국가 안보를 넘어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역시 이 같은 법안 도입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중 간 상업적 상호작용은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무역과 투자를 정치화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칙과 상충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제안은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부채질하며 미국의 가치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중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농지는 전체 면적의 약 1%에 불과하는 등 매우 작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경제 전쟁이 우려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팍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외국 생산자의 모든 상품에 수입 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의 필요성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방송에서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서 제품을 팔려면 자동으로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돈은 빚을 갚는 데 사용될 것이며 10%라 해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2월 선거 캠페인에서 공개한 동영상에서도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안이라며 보편적 관세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외국 제품에 대해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부의 환율 개입 정도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화해 미국에 덤핑 수출하려는 나라에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개별 국가가 자국 통화를 얼마나 평가절하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무역 속임수와 남용을 일삼고 있다며 이를 1년 이내에 완전히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막대한 무역 적자를 종식시키고 수백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 재무부로 수조 달러가 유입돼 미국 근로자, 미국 가정, 미국 지역사회에 그 돈을 투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공화당 후보를 가리기 위한 첫 TV 토론에 맞춰 자신의 단독 인터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터커 탈슨과의 인터뷰가 오늘 밤 9시에 방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밤 9시는 팍스뉴스가 주최하는 공화당 TV 토론 개시 시각입니다. 당내 압도적 지지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토론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 동시 공개로 공화당 TV 토론에 쏠릴 주의가 상당히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토론에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콧 상원의원,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가 참가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인류 최초로 달 남극 도달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Soft landing on the moon. India is on the moon.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도달한 순간입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ये क्षण अभूतपूर्व है। ये क्षण विकसित भारत के शंखनाद का है। 달의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아 왔습니다. 달 기지 건설과 더 깊은 탐사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So it's very important. So the scientific discoveries that will be done and shared hopefully by India with the rest of the world will be very important for future space exploration. 이 앞서 러시아도 지난 20일 달 남극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인류 전체에 중요하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찬드라얀 3호는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찬드라얀 3호는 탑재되어 있던 로봇 탐사선 프라지안을 밖으로 내보내 남극 근처의 얼음 채취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주 비행사를 포함해 미래 우주에서의 식수 등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